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강한 비바람, 슝슝 부는 태풍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직접 겪어보진 않았더라도 뉴스 등을 통해서 태풍이 불어서 큰 피해가 일고 있습니다. 보도 기사 같은 걸 본 적 없나요? 자, 이런 태풍도요, 자연 환경과 관련된 모습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커다란 피해, 자연재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홍수, 가뭄, 태풍,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뭐 지진, 막 땅이 흔들려요. 막 쩍쩍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져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제 누런 모래 먼지가 안 좋은 오염 물질까지 담고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 이런 식으로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피해는요. 인재라고 말을 해요. 이것과 구분해야 돼요. 이제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커다란 피해는 자연재해. 그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인간인 경우에는 인재,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봄에는 황사가 이런 모습으로 불어와요. 이제 중국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한 이제 미세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와서 가라앉는 그런 현상입니다. 누런 모래먼지라고 해서 한자로 황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봄에는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되는 가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특히 봄에 이런 가뭄이 들다 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이제 봄에 시작할 농사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 두는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두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요, 폭염 겪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폭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더운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를 가리켜요. 자, 이때에는요, 바깥에서 활동하더라도요, 쉬는 시간을 갖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자주 물을 마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천이 흘러 넘쳐서 도로,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그리고 여름에서부터 초가을에 걸쳐서 강한 비바람이 부는 태풍이 발생합니다. 이 태풍은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이동을 해요. 많은 비,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입니다. 이제 겨울로 가보도록 할게요. 겨울은 또 엄청 춥죠. 이렇게 강한 추위를 한파라고 말을 해요. 겨울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추위를 한파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요, 뭐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 시설이 이제 얼어서 좀 파괴되는 동파 현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사진에 나온 바와 같이 막 눈이 쌓여 도로가 막힐 만큼의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 겨울 폭설, 한파. 겨울은 추워요, 눈 와요. 이런 것과 연관된 자연재해니까 계절을 구분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의 앞에서 어떤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으면 그건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요즘 가장 심각하게 한국 사람들이 또 신경 쓰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죠. 자,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먼지이다 보니까 미세먼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미세먼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나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느냐?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매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는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황사라든지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미세먼지를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자연재해 이상으로 사람에게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갑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경우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만 할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동차 덜 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 연료 개발해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궈내야죠. 공장에서 마구마구 매연 뿜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이런 식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요, 지진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자연재해예요. 그런데 2016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지진이 발생했죠. 2017년에도 발생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을 가리켜요.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뭐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다 보니까 여러 시설이 파손되고 붕괴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제 산에 흙더미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하다 보니까 지진은요, 인명,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진이 발생한 모습 가까이 2016년 경주 지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진의 규모를 과학적으로 관측한 이후에 가장 강한 규모의 5.8의 지진이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지진 신경 써야 해. 이러한 좀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7년 이듬해 바로 포항 지진이 발생합니다. 2017년 11월에 규모 5.4의 지진이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서 발생해서요. 건물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요. 이해 대학 수능 시험 날짜가 연기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지진의 규모는요, 지진의 강도를 0에서부터 9까지 나타낸 수치예요. 규모 5일 경우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미 2016년, 2017년 규모 5.8, 5.4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 앞에서부터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 자연재해를 조사해서 조사 보고서를 좀 만들어 보면 좋거든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짤막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최고의 공부입니다. 선생님은 간단한 기본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관심이 가는 자연재해 있지 않았나요? 조사해서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가장 먼저는 주제부터 정해야죠. 자, 자연재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주제로 조사할지 주제를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가 정해졌으면요. 어떠한 내용을 조사할지 내용을 정해야 돼요. 뭐 자연재해의 뜻은 무엇인지, 언제 주로 발생하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예방 방법 등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조사 내용으로 정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사 방법도 정해야 돼요. 뭐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겠다. 아니면 기상청 누리집 또는 백과사전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겠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맞은 조사 방법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방법을 이용해서 앞에서 정한 내용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진, 그림, 그래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돼요.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좀 활용할 만한 것을 이용해서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제 발표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요. 자연재해, 커다란 피해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 노력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여러 이제 부서들이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부터 뭔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죠. 이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요.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라는 걸 발령해서요. 국민이 이러한 자연재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기상특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해요. 기상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뭐 태풍이 불어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요,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도 받아본 적이 꽤 많아요. 자, 여기는 이제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 보는 게 예로 하나 나와 있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 규모 5.5 지진 발생.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더불어서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자연재해 지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있어요. 집에 있는 그 경우부터 볼게요. 집에 있어요. 그럼 집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탁자 아래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좀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높이 있는 무언가가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맞아서 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대로 이제 대피를 못 해가지고 더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탁자 같은 게 있으면 그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진 발생했을 때 뭐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가방 정도는 있겠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가방이 없어요. 그럼 손이라도 이렇게. 자, 건물과 떨어진 운동장,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승강기에 있다라고 하면요. 승강기가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빨라라는 생각 때문에 승강기로 이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안 돼요. 정말 위험한 공간이 승강기 아니거든요. 그러니만큼 모든 층의 버튼을 다 눌러요.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에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아셨나요? 자,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안전 수칙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요.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게 자연재해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막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요. 막 전신주가 좀 이렇게 중간 정도가 이렇게 좀 파괴되는 그런 일까지 막 벌어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태풍이 좋은 점을 가져다 주기도 한데요. 어떤 점에서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죠. 열대의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 북쪽에 흩뿌려 놓으면서 지구의 적도 지방과 극지방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태풍이 한대요. 만일 이런 태풍이 없다면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점점 심해져서요. 이상 기온이 생기고요. 지구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은요. 가뭄으로 생긴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해주고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씻어내주기도 합니다. 이 태풍이 일으키는 거센 바람으로요. 바닷물이 위아래 잘 섞이기도 해요. 이 바람이 워낙에 거세다 보니까 바닷물의 위아래를 섞어주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거죠. 그 덕분에 바다 생물들의 먹인 플랑크톤이 이동해서 바다 생태계 또한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단순히 자연재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피해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는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부터 할 텐데요. 당연히 피해는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피해 자체는 줄여야 되겠지만 이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과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역할을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도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한 생물이다 보니까 이런 태풍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점을 얻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개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퀴즈로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가뭄에 대한 설명이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까지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를 가리킨대요. 바로 폭염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퀴즈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